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 TV 정광윤의 시사진단의 진행을 맡은 정광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 당초에는 이해찬 의원의 독주를 할까 우세가 예측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김한길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발 시점에 좀 이런 징조가 보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해찬 후보와 박지원 원내대표 간의 어떤 연대가 담합 및 단합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좀 확산이 된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가치로 인한 어떤 연대가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 간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게 실제 우리나라 정치 움직이는 실질적인 어떤 모습이긴 하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대의원들이 느꼈지 않았냐.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이해찬 박지원 을 통해서는 오히려 대선 본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또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담합이냐 단합이냐 이 논쟁 자체는 사실은 좀 명분과 관련된 거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 후보들 간의 어떤 견제 심리, 또 후보들 간의 역담합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가는 문재인 고문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왕따 전략이 저는 먹혔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아직 후보가 아니면 문재인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는데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김한길 후보가 대표가 되고 이해찬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찬 후보의 어떤 패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재인 고문의 패배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길 후보가 이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도권 대의원 투표 또 모바일 투표 일반 당원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 2등 간의 어떤 표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또 이런 양상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왔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이제 선거인단, 민주당의 선거인단의 주 구성이 20, 30대, 무려 43%입니다. 그리고 40대까지 포함하면 71%, 72%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라는 것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주로 듣는 게 이제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대대 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한테 만약에 좀 점수를 더 하면 저는 김한길 쪽이 0.1%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어떤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역단합의 지금 현상이 역담합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흥행에서 승부를 거두고 있다. 네. 참여도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지역마다의 투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흥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랑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가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는 대항마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마 후보 간의 어떤 부침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지금 흥행을 끄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대권의 유력한 후보가 새누리당은 이미 한 사람으로 결정되다시피 돼 있고 또 민주당은 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여러 카드를 가지고 계속 흥행을 붙여봐야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진진한 전당대 내지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 교수께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출마를 하기는 하는데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안철수 교수님 출마 입장을 지금 모호하게 가져가는 것조차도 출마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예측컨대는 아마 서울대 강의가 끝나는 6월 9일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으신 유력한 또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저도 있는 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또 그리고 교수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안철수 교수인데 아직도 출마 여부조차도 밝히지 않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그런 자리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분 입장에서는 왜 국민들한테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되어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뭘 하고자 하는지, 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면 국민들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어떤 정치와 비정치의 어떤 경계에 머물러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해 나간다는 것은 글쎄 이게 본인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고민의 진정을 가져도 결국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교수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할 때부터 이미 정치는 시작을 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아야 돼, 입장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안철수 교수 주변에서 이런저런 자문을 하거나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의 많은 인사들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의도의 많은 분들이 또 안 교수 캠프에 달려가기 위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안 교수가 그동안 가져온 여러 가지 대북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진보당 사태를 통해서 좀 표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의 어떤 지도자,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먼저 현안이 있을 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여론이 다 형성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아젠다를 끌고 가는 이슈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모양은 아닌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선이 6개월도 안 남아있고, 네. 6개월 남았나요?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단 현안이 상식과 비상식의 잣대로만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교수의 어떤 해법이라는 것은 표피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어떤 응징에 대해서는 규탄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던지는 질문이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는 문제의 대안까지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주의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많은 논란 끝에 나온 결론을 나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 국가를 일구할 수 있는 리더는 결국 새벽에 날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 길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참모습이죠. 안철수 교수가 교수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답을 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그 대선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99.9% 확신을 합니다. 예, 아마 7월 달이면 도지사직을 던지고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두관 지사는 사실은 그 김두관 카드라는 것이 갖는 흥행성이 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 참 역정을 거쳐서 성공한 스토리를 가진 정치인,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닙니까? 또 그런 스토리가 비슷해서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친화력도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권력 의지도 누구보다도 강하고 또 추진력, 돌파력도 있고 또 외모도 좀 풍채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해서 그리고 저는 상당한 블루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가 만약에 안철수랑 단일화 해낸다면 아마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새누리당의 후보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저는 떠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네.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네.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두관 도지사의 그 경쟁력을 만만히 볼 수 없다라는 네. 것이 아마 이 대표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특징을 꼽으라면 역동성과 유동성이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역동성과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그 선거 게임을 또 정치 게임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보면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불안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선일을 200일도 남겨놓지 않는 시점입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쭉 논의했듯이 후보군도 불확실하고 유력하게 그런데는 분이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나칠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예측성, 예측 불가능성이 대한민국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